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30일 출두하라 라고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이 어제 대변인을 시켜서 당장 출석하겠다, 내일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검찰에 당장 나가겠다 라고 해서 검찰이 안 된다, 30일 출석하라. 현재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당장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검찰은 30일 또는 30일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검찰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소환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고 필요한 조사도 해야 하고 질문서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당장 내일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얼마나 초조한지, 검찰은 느긋하다, 시간은 검찰 편이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치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정말 이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총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과.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국회 문제도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야당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화영을 비롯해서 백현동 다른 많은 비리들, 그 내용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정밀한 것은 검찰이 모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가닥이 어떻게 잡힌다, 뭐 이런 것들은 저도 거의 다 뭐 알 수가 있고, 거의 다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언제 칠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짐작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현재까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이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 정치 환경이 바뀝니다. 이 정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각종 비리, 또 검찰권을 공격하는 이재명,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이 이재명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해야겠다, 구속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전략이 분명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금 검찰이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구속영장을 치느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정말 구속시킬 수 있느냐, 제가 검찰이 굉장히 이걸 앞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급할 것이 없다. 뭐 다음 달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치는 것도 괜찮다.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쳤을 경우에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을 확실하게 구속시켜야 한다.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고수일수록 상대편이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것을 예상을 하고,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수일수록 이렇게 행운을 노리게 되는 건데, 행운을 노리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이게 제3자 뇌물이다라는 게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인데, 이게 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또 직접 뇌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데 불필요한 논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속시키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툼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검찰로서는 이 판사들이 대부분 구속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내거는 이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도피의 우려가 있답니다. 법에 정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로서는 최대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려면 혐의가 심각하고 더 큰 것, 이재명이 한 짓으로 보면 더 혐의가 심각하고 국가보안법까지도 걸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데는 가장 확실한 혐의를 걸어야 한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다, 배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임이 아니고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혐의를 걸어야 한다. 그 다음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뭐 아마 한동훈 장관도 이 판단은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워낙 한국의 정치 현실이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9월을 넘어가도 괜찮다. 10월, 11월, 올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올해를 넘기면 완전히 선거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할 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대장동 성남FC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백현동이나 이 쌍방울 대북 송금도 수사가 더 필요합니다. 또 아직 이 정자동의 호텔 비리도 남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법방해라고 표현을 했던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이우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이화영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의 측근인 박찬대가 만난 사람 이우일입니다. 그 다음 박찬대가 또 이화영의 부인과 통화도 했다. 자신이 뭐 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법방해에 대한 수사도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검찰은 상당히 여유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재명을 오는 30일 또는 다음 달 초에 소환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아니면 한 달 뒤에 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야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재명은 내일 당장 나가겠다. 검찰은 오는 30일 나오라는데 왜 그러느냐? 검찰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재명은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싶고 계속 뭐 이달 안에 구속영장을 쳐라. 검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용이 큽니다. 비명반명에게 이제 명분도 세우고 다음 달에 체포동의안에 부결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도 세우고 뭐 갖가지 개딸을 동원해서 비명반명을 압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보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초조한 겁니다. 이재명이 초조한 이유는 결정적인 것은 검찰이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는 29일 또 이화영 재판이 열립니다. 이재명이 초조한 이유는 검찰의 칼날이 두 군데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대북 송금 비리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물인 김성태가 엊그제 재판에서 모두 털어놨습니다. 이재명과 관계되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이재명이 모두 알고 있었다.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화영이 털어놓을 차례입니다. 이 이화영이 오는 29일 또 재판이 열립니다. 이화영이 다 털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겁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이 이재명 측의 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우일도 소환을 했고 박찬대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입니다. 또 이화영의 부인도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이재명 측의 사법방해입니다. 이 사법방해 안에는 뭐 증거인멸, 재판방해, 또 위정교사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 자체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을 이재명 측의 이 사법방해를 계속 조사를 하고 압박을 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이 더 이상 사법방해에 나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압박하면서 이재명이 또 어떤 사법방해를 저지르는지 지금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급해지는 겁니다. 지금 김성태도 다 불었고 이화영도 불 것 같다. 거의 부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뭔가 움직여야 하는데 이화영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을 지금 검찰은 사법방해로 조여오고 있다. 진술을 뒤집어 엎을 어떤 뭐 방안이 없다. 사법방해를 저지를 수는 없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굉장히 급해지는 것입니다. 검찰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오는 29일 자신의 재판에서 김성태가 다 불었습니다. 이제
이제는 재판부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화영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왜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느냐. 그래서 엊그제 바로 재판을 강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김성태가 모두 불었습니다. 오는 29일 이화영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압박이 가게 될 겁니다. 첫째, 이화영이 지금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또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서 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정에서 진술을 하라라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하는 진술은 그게 허위가 되면, 이 증언이 허위가 되면 바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정에서 한 진술은 바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검찰이 노리는 부분이죠. 김성태에 이어서 이화영도 이제는 김성태가 저렇게 말한다. 이화영에게 많은 것을 들었다라고 했다. 이화영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놔라.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털어놓지 않으면 이화영이 제3자 뇌물을 다 덮어 써야 합니다. 이화영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아마 29일 재판에서는 재판부도 이화영을 강력하게 추궁을 하게 될 겁니다. 이화영은 이재명 부분을 불지 않을 수가 없다. 최소한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고 뒷돈을 줬고 그걸 최소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화영이 모두 법정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화영의 이 진술까지를 기다린 다음에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리니까 이재명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뭔가 쫓기는 듯한 전혀 여유를 잃은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느긋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검찰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느냐. 구속영장을 쳐서 체포동의안을 놓고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자신이 있으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아마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명반명의 움직임입니다. 이재명은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가결되거나 어느 쪽으로 가도 이재명은 부담입니다. 부결을 또 만약 시킬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비명반명의 움직임으로 봐서 만약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검찰은 또 구속영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부담이다. 영장실질심사에 가면 이게 구속이 돼도 부담, 또 구속이 안 돼도 부담입니다. 구속이 되면 이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구속이 돼도 공천권을 주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완전히 당으로서 망하는 길이죠. 그렇게 되는데 구속이 안 되면 당장 잠깐은 이재명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론 이 이재명 구속을 놓고 검찰과 이재명의 이 팽팽한 신경전 대립, 지난 1년 동안의 대립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립입니다. 이 대립에서 일단 이재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두 달, 석 달을 보면 또다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추가 이 범죄 혐의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많은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검찰로서도 이재명을 확실하게 구속시켜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많은 준비도 해야 하고 이 시간도 여유를 갖고 구속영장을 치는 시점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이 검찰의 두 가지 칼, 사법방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김성태에 이어서 이화영의 법정 진술까지 끌어내는 이 두 가지 칼날 앞에 이재명은 도망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달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재명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킬 그런 힘도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가면 이재명의 이 각종 비리 부분에다가 이 사법방해까지가 곁들여지면 이재명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은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이재명에 대한 조사,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는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론도 듣게 되고 이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문제입니다.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될 텐데
많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당원들 또 제 송원재 TV의 댓글을 통해서도 이재명 좀 이제 좀 구속 좀 시키자, 이재명은 좀 끝을 내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뭐 검찰로서는 부담일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구속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렇게 범죄 피의자가 야당 대표라고 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저런 식으로 하는 행동, 저런 행동은 구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기에 검찰이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이균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균용이 하는 이야기가, 이 법원 판사는 정말 정치적인 이런 편향성을 갖지 말고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 참 이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떤 판사 앞에 가든 재판 결과가 똑같아야 합니다. 비슷해야 합니다. 이게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판이 어떻게 해서 김명수 사법부가 되고 난 다음에 재판 지연 부분입니다. 재판이 뭐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판부가 판사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판사들 월급 주고 판사들 뭐 웰빙하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재판부입니까? 사법부입니까? 김명수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년 전과 비교해서 재판 하나당 110일이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당장 뭐 조국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어제 윤미향에 대해서 2심 판결이 열려서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1심과 같이 5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윤미향이 대성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데, 윤미향이 뭐 대성 통곡을 하는 건 하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김경수 재판. 김경수가 선거법을 위반한 재판이었는데, 이 드루킹 사건 말입니다. 이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경남도지사직을 거의 다 수행을 했습니다.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더 기가 찬 건 송철호 재판입니다. 송철호 재판은 아직 1심 중입니다. 이 문재인이 관계가 된 송철호 재판은. 이것 고쳐야 한다. 지금 이균용 후보자가 이 부분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부분, 이게 이 재판이 지연이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 지연은 우리 헌법에도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도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5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도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 선거에 당선이 돼서 도지사를 하고 있으면 이건 빨리 중단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범죄자가 지금 도지사를 계속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들이 웰빙이다. 지금 판사들이 한 사람당 이 사건 수는 줄었는데 재판 기일은 더 늘어났다. 110일이 더 늘어났다. 이게 뭘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김명수 들어서 이 정치적 편향성은 물론이고 이 판사들이 재판 지연, 이 부분이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균용 후보자가 많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동의 표결을 앞두고 이균용 후보자도 김명수 사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이 비전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빨리 해야 지금 김명수 사법부의 저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저 문제점, 저 분위기를 빨리 바꿔가야 한다. 물론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판사들에 대한 인사를 하겠지만, 뭐 재판이 지연되니까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더 큰 건 인사입니다. 인사. 판사들도 모두 다 법원장 한번 해보고 싶고 대법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 판사들의 꿈이고 생각입니다.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 택도 아닌 재판하는 판사는 인사 조치를 하면 금방 분위기 바뀝니다.
그 전에 이균영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굉장히 사법부의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